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미래통합당이 이틀간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죠. 이른바 권한유착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건데 통합당 위원들만 모여서 진행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과방위 간사인 황보승이 미래통합당 위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황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사는 아니고요. 그냥 네. 위원입니다. 아, 예, 간사는 우리 박성중 의원님이시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자, 먼저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보도가 방송되기 전에 뭐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른바 또 네. 이 관련해서 이제 권언유착이다. 뭐 이런 내용을 규명하자는 게 이번 과방위 전체 회의 소집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당은 지난 13일 과방위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네. 전체 회의 개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모두 5번, 조승래 간사에게 3번, 또 박강훈 위원장에게 2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유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개입 의혹이 방송 정책의 중립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회는 의혹이 있으면 상임위를 열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백히 알려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결산 심의 때 합쳐서 하면 된다. 또 수혜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다. 또 야당이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한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저희 야당 의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을 때 회의를 여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강훈 위원장께서 회의 개회를 이제 깊이 회피하고 계신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전체 회의는 결국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30분 만에 뭐 산회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체 회의가 열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예. 이게 지금 그 박강훈 위원장께서 18일, 19일 저희가 양일간에 이제 회의 개최를 했는데 예. 사실은 정상적으로 개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개회 공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을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회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속기를 의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속기사도 예. 배석하지 않았고 또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 회의에 참석한 수석 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의 말을 들으면 박광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체 회의 법적인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해야 될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합법적인 회의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방통위원장과 KBS 사장의 참석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제 참석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왜 이제 과방위 전체 회의 이 부분에 응하지 않는 겁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도 없이 권언유착 주장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면서 막무가내 회의 개최를 뭐 떼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언론상에 드러난 이 저희가 그 막무가내로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혹들을 도대체 어떻게 규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 개인들이 이것을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있고 국회에서 회의를 하게 돼 있는 한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의를 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 그 MBC 보도 자체가 이철 전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지인이 함정을 파놓고 채널A 기자를 취재를 유도해서 이것을 MBC에 넘겨서 제보한 것이
것이다. 그래서 제보 공작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권한 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회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MBC 보도가 난 직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정치 공작이 의심되는 발언을 민변 출신 권경혜 변호사에게 했고 이것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상혁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묻고 따져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리고 KBS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다음 날 7월 18일 KBS에서 검언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그 녹취록과 사실과 다른 오보였다 이렇게 이제 정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검찰 간부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이 KBS에 정보를 흘렸다라는 또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청부 보도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또 KBS 사장을 불러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회의도 열리지 않고 민주당이 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옹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고 또 방통위원장이나 KBS 사장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많은 의혹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은 저희 야당의 몫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당 의원들께서는 또 방통위원장 직접 방문해서 항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오늘 오전에 과천에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을 하고 내일 KBS 사장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는 시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시기를 잠정적으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청원 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건? 7월 30일 날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저희가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고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청와대의 개입도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대책회의 같은 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방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이제 참석한 참여한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 이제 의원, 그다음에 전현직 의원이 이제 참석하신 것 때문에, 사실 이를테면 여당 쪽에서 질타가 좀 높습니다,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15 광화문 집회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주최한 것입니다. 저희 통합당은 광화문 집회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신고, 무대 준비, 버스 동원까지 저희 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물론 이제 저희 당의 전직 의원들 4분과 몇 분,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 1분이 참석은 하셨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신 거지 저희 당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8월 10일 34명에서 8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이제 50명대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8월 13, 14일에 들면서 이제 100명대로 확산이 되고 8월 15일 날 이후 이제 200명, 279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검사를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것은 8월 10일경부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8월 15일 날
이후로 이제 증폭이 되긴 했지만 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7월 말부터 이제 프로야구 관람이 시작됐고 또 공공문화시설이 개방되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식 쿠폰 같은 것들을 이제 주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라 이런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드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의 어떤 방심이 불러온 원인이지 않나, 원인을 추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완화를 언급하거나 조치할 때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신천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전에도 2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상적 소비 생활을 해달라.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된다. 또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3월 10일에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그 직전 3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코로나가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방역에 대한 태도가 이것이 종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이 코로나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을 3번에 걸쳐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는 더욱더 방역에 힘을 쓰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들과 함께 잘 수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어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께서 광주 방문해서 참배 사죄하셨습니다. 정강정 측에도 5.18 정신 담았는데 네. 통합당의 변화 좀 체감하십니까? 네. 저희 당 내에서 5.18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진보 쪽에 많이 다루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보수 정당 대표가 추모탑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당이 호남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또 나아가서 국민통합 행보를 통해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 아젠다를 저희가 이제 주도하고 또 변화된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많은 이제 노력을 하는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통합당에서 이를테면 정운천 전 의원을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에서 이제 통합당에서 의석수를 호남에서 하나도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호남을 고향으로 하고 계시고 또 정치적 기반을 갖고 계시는 정운천 의원을 국민통합특위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보조차 낼 수 없는 통합당 불모지를 저희가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 김종인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호남 수해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또 10일 날 김종인 대표가 가셨고 둘째 날 또 주호영 대표와 우리 초선 의원 17명이 가서 수해 복구를 했고요. 예. 셋째 날 예결위원들이 그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그 예산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또 그 실무자들과 또 현장에서 만나서 대책 회의를 하셨고요. 넷째 날 300여 명이 넘는 저희 당원들이 가셔서 수해 복구 현장을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복구 지원의 재난지원금 상향 또 현금 보상 방안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 당이 과거처럼 특정 지역에 의존해서 호남을 배제하거나 소외하는 그런 식의 정치 이제 종결 지어야 한다고 103명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또 울림을 주는 행동하는 정치를 통해서 호남 주민들께서도 통합당에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과 협치를 통해서
그래서 첫 단추는 호남을 얼마나 저희가 끌어안고 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을 꿇고 참여한 것은 또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보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